실손보험은 이처럼 병원비를 납부했을 때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년씩 끊던지 아니면 3년치를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하는 게 나중에 보험 가입을 할 때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차등제 때문에 한꺼번에 청구를 할 경우 큰 손해를 안녕하세요. 보험 종착지입니다. 24년 말 기준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는 4천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기서 노년층을 제외하고 0세부터 60세 가까이까지 가입률이 평균 80% 이상으로 5명 중 4명은 실손보험을 가입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사실상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입한 제2의 국민보험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가입자 수가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혜택도 우수하고 보험료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의 보장 비율 외에도 우수한 제도적 혜택이 있다는 걸 잘 모르십니다. 이걸 잘 몰라서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거나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오늘은 실손보험의 숨겨진 혜택 4가지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잘 몰라서 못 받고 있던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험 종착지에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보험 정보를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실손보험의 숨겨진 혜택 첫 번째, 자기부담금 상한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병원비를 계산하면 진료비 영수증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요.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병원비가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급여는 다시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으로 나눠져 있죠. 여기서 공단 부담금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주는 의료비를 말하고요. 본인 부담금은 전체 급여 의료비 중 공단 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비급여 의료비가 별도 항목으로 빠져 있죠. 실손보험은 여기서 급여 내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인데요. 보장해주는 금액은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일단 내가 실제 손해본 의료비에서 일정한 자기부담금을 빼고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가입 시기별로 얼마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해가는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가입 시기별 실손세대 구분은 설계사마다 회사마다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세대 구분을 나누어 볼 건데요. 우선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을 1세대라고 하고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를 2세대, 2017년 4월부터 21년 6월까지를 3세대, 그리고 21년 7월부터 현재까지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구분합니다. 실손세대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 자기부담률 때문인데요. 일단 1세대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 100% 전액 보장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2세대부터는 가입한 시점에 따라 또 자기부담률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급여는 10%, 비급여 10%에서 20% 정도를 공제하고 보장합니다. 3세대는 급여 10%, 비급여 20%이고 4세대는 급여 20%, 비급여에는 30%를 공제하게 되죠. 특히 3세대부터는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제, 증식치료, MRI, MRA를 3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해서 자기부담률을 별도로 30%씩 공제하고 보장해줬습니다. 3대 비급여에 대한 보장 비율은 3, 4세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의료비로 급여 3천만 원, 비급여 2천만 원을 지출했다고 해보겠습니다. 1세대는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요. 2세대는 급여 10%를 뺀 2,700만 원, 비급여는 20%를 뺀 1,600만 원, 총 4,300만 원을 돌려받고 3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세대는 급여 20%를 뺀 2,400만 원, 비급여는 30%를 뺀 1,400만 원, 총 3,800만 원을 돌려받게 되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2, 3세대만 해도 300만 원, 400만 원 합쳐서 700만 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하고 4세대는 600만 원, 600만 원을 합쳐서 1,200만 원을 자기부담금으로 지출하게 되죠. 이거 보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1년에 700만 원, 1,200만 원을 사실 이건 단순히 수학적으로만 계산한 수치입니다.
정말 저만큼 부담금을 지출해야 한다면 실손보험을 4천만 명이나 가입하진 않았겠죠. 실제로는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 상한제라는 혜택이 적용이 되어서 실제 지출할 자기부담금은 2, 3세대는 7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이고 4세대는 12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이 됩니다. 자기부담금 상한제는 입원에서 발생한 치료비의 자기부담금이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09년 8월 이후 2세대 실손보험부터 적용되는 제도인데요. 2세대 실손보험의 약관을 보면 자기부담금 10%의 금액이 연간 200을 넘으면 그 초과금을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의료비는 급여, 비급여 각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급여 10%, 비급여 20%를 공제하는 2세대라고 할 때도 의료비 5천만 원 중 계산대로 4,300만 원을 돌려받고 700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급여, 비급여 200 합쳐서 400만 원만 납부하고 초과한 300만 원 마저도 돌려받게 되어서 나는 총 5천만 원 중 4,60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물론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완전 무결한 혜택은 아니긴 합니다. 급여, 비급여 각각 200만 원을 초과했다고 전액 무조건 보장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실손보험마다 보장 한도를 초과하면 또 그 초과분은 내가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보장 한도가 얼마냐? 실손보험의 입원 의료비는 보장 한도는 5천만 원인데요. 내가 총 지출한 의료비가 5천만 원을 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사비로 지출해야 한다라는 거죠. 한 가지 또 다른 점은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4세대 실손보험부터는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적용은 되지만 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4세대 실손에서 납부하게 될 자기부담금을 800만 원을 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실손과 똑같이 상한제가 적용된다면 얼마를 지출했든 급여 200, 비급여 200만 원만 납부하면 됐을 텐데요. 하지만 4세대는 비급여에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자기부담금 1,200만 원 중 급여는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서 600만 원 중 200만 원을, 비급여는 적용되지 않아서 그대로 600만 원을 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이전 세대에 비해 보장이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4세대는 또 4세대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해졌죠. 기존 세대에 비해 보장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보험료도 줄어들었을 거고요. 여기에 보상 한도도 메리트가 있기는 합니다. 3세대까지는 급여, 비급여 관계없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해줬다면 4세대부터는 급여도 5천만 원, 비급여도 5천만 원 각각의 한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장 한도 자체는 1억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좋아진 겁니다. 요약하자면 전액 보장하는 1세대와 4세대를 빼곤 나머지 실손보험들에서는 언제 가입했든 결국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1년에 최대 400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되는 보험이라는 거고요. 4세대도 비급여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개인 부담을 낮추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보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고 해도 최소한 실손보험 하나는 그래도 가지고 계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실손보험의 숨겨진 혜택 첫 번째 자기부담금 상한제에 대해 알아봤고 이제 두 번째 혜택인 납입 중지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입 중지는 글자 그대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혜택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직장을 다니는 분들 중에 회사에서 가입시켜주는 단체 실비에 가입된 분들 꽤 있으실 텐데요. 문제는 개인 실비도 중복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흔히 실손에 대해 오해하시는 부분이 여러 개를 갖고 있으면 중복 보장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일 텐데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은 비례 방식으로 보장을 해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실제로 손해본 의료비만큼만 자기부담금을 빼고 보장한다라는 거죠. 그 이상을 돌려받을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의료비를 2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으로 단체 실비, 개인 실비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중복 보장되는 개념이라면 급여로 계산했을 때 각각 20%를 빼니까 단체 실비에서 1,600, 개인 실비에서 1,600 합쳐서 3,200만 원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단체에서 800, 개인에서 800 합쳐서 1,60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이걸 비례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보험료도 반반 나눠서 내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보험료는 2배로 내면서 보장은 남들과 똑같이 받는 거죠. 그런데 중복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존재하는 게 바로 이 납입중지 기능이라는 건데요. 2022년 12월 이전까지만 해도 중지할 수 있는 실손은 개인 실비뿐이었습니다. 다행히 2023년 1월부터 단체 실비도 원하면 납입을 중지할 수가 있어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중복 가입된 경우 하나를 납입 중지시켜두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야 불필요한 중복 보험료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또 단체 실비를 중지한 경우 납입했던 보험료를 사후 환급까지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냥 하나를 해지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제가 해지가 아닌 납입 중지를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단체 실손의 특성 때문입니다. 단체 실비는 회사에서 가입해준 보험이라 내가 퇴사를 할 경우 보장을 지원받지 못하는데요. 만일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 실비를 해지하고 단체 실비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럼 나는 실손이 모두 사라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실손보험을 새로 가입하려고 했더니 이전에 많은 청구 이력과 병력 때문에 가입이 제한된다라고 하면 단체나 개인을 중복해서 갖고 계신 분이 멋모르고 하나를 해지해버릴 경우 향후 실손보험 가입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단체 실비만 가입되어 있고 개인 실비는 없는 분들 말이죠. 이때는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퇴직 전에 개인 실비로 돌려두면 그대로 실손을 쭉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모든 사람이 전환되는 건 아니고요. 단체 실비를 5년 동안 유지하고 종료 1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전환 시 직전 5년간 200만 원 이상 보험금을 수령했거나 10대 질병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도 전환이 거절될 수 있어요. 단체에서 개인 실손 전환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단체만 있고 개인 실비가 없는 분은 전환 제도를 잘 활용하셔야겠고요. 둘 다 가지고 있는 분은 개인 실비를 해지하지 말고 납입 중지만 시켜두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환 불가 판정을 받아 단체를 개인으로 전환하지 못할 때 기존에 납입 중지를 해둔 개인 실비를 되살리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되살렸을 때 당시에 나와 있는 최신 버전의 실손으로 재개하는 게 아니라 중지했을 당시 가입해뒀던 세대의 실손으로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2세대 실손을 납입 중지해두고 2030년에 재개를 했다면 그대로 2세대 실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당시에 나온 5, 6세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단체만 가지고 있는 분은 퇴직 1개월 전에 개인 실비로 전환을 하시면 되는 거고, 단체와 개인 둘 다 갖고 있는 분은 개인 실비는 납입 중지를 시켰다가 퇴직 후 재개하거나 단체에서 개인으로 전환이 불가능할 때 납입 중지해둔 개인 실비를 되살리면 된다. 이렇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실손보험에 숨겨진 혜택인 납입 중지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체와 개인 실비를 중복해서 가입한 분들이 22년 9월 기준으로 15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다라고 해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님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이실 수 있으니까 꼭 중복 가입자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실손보험에 숨겨진 혜택 세 번째 혜택은요, 해외 장기 체류 시 보험료 환급 제도인데요.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치료를 받거나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는 보장하지 않는 게 당연하죠. 단 2009년 7월 이전 1세대 실손에서만 해외 의료비를 50%까지 지원해주긴 했었습니다. 이 당시 1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의 실손은 해외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유학이나 해외 주재원으로 장기 체류를 하는 분들 중 괜히 해지했다가 국내에 돌아왔을 때 낭패를 볼까 두려워서 보험료를 외국에서 따박따박 납부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국내에 돌아올 때를 대비해 보험료만 낭비하고 계신 거죠. 이런 분들을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는 해외 체류자의 경우 실손 보험료 납입 중지를 시킬 수 있는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이 제도는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신 분들은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건데요.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출입국 사실 증명서와 여권 사본만 제출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실손보험을 가입한 회사에서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실손보험 납입 중지도 가능한데요. 따라서 현재 오랜 기간 외국 출장 중이시거나 유학 중인 유학생분들, 또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꼭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실손보험의 숨겨진 혜택은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인데요. 실손보험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고 병원비를 지출할 때마다 바로바로 청구하곤 하시는데요. 만약 내가 평생 보험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더 이상의 가입할 이유가 없거나 하는 게 아니라 신규 가입을 앞두거나 리모델링을 고민 중이시라면 실손보험금을 신중히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향후 보험 가입에 발목을 잡힐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 친구는 건강 염려증이 있어서 가슴이 조금만 아파도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한다거나 복통이 조금만 있어도 대장 내시경을 받는 친구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니 의료비가 걱정이 됐는지 제게 보험 가입을 알아봤는데요.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었지만 바로 보험 심사가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2년 전 받았던 심장 초음파 이력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본인도 모르고 있었는데 당시 검사에서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의사가 써줬던 부정맥 소견이 가장 큰 이유였어요. 큰 이상은 아니었지만 이걸 보험금 청구하는 바람에 전체 보험사에서 제 친구의 병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실제로 우리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잖아요. 전체 보험사가 공유하는 전산에 청구 이력이 등록이 되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전체 보험사가 내 병력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사에 내 과거 병력을 알려야 하는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구 이력 때문에 발목 잡히는 억울한 경우입니다. 표준 보험사의 고지사항을 보면 3개월 이내에 병원에서 진단 확정 소견, 이상 소견, 입원, 수술, 투약 이력이 있는지, 1년 내 추가 검사, 재검사 이력, 5년 내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 이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험 가입에 큰 제약은 없는데요. 제 친구의 경우는 2년 전 이력이기 때문에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청구한 이력 탓에 심사에서 퇴짜를 받게 된 거죠. 비단 제 친구뿐 아니라 보험 문의를 주신 일부 고객님들의 사례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도수 치료를 6일 정도 받으셨던 고객님이 있습니다. 5년 내에 7일 이상 치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없는 통원 이력이었어요. 그런데 매번 도수 치료를 지출할 때마다 청구하는 바람에 알리기 싫어도 보험사가 도수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과거 이력 탓에 가입에 제한이 생기게 되면 특정 치료나 부위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부담보나 보험료 할증, 심지어 유병자 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당장 내가 급전이 필요하거나 의료비 지출이 경제적 위기를 불러일으킬 정도가 아니라면 바로바로 청구하는 걸 신중하게 생각하라 말씀드리는 거죠. 어차피 실손보험은 3년이라는 청구권 시효가 있기 때문에 당장 내가 보험 가입을 앞두고 있거나 리모델링을 고민 중이시라면, 그리고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이력이라면 잠시 청구를 유예하시라 라는 건데요. 보험 가입을 다 끝내고 면책이나 감액 기간이 지난 뒤에 모아둔 걸 청구하는 게 보험 가입에도 발목 잡히지 않고 청구 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단 4세대 실손보험은 조금 더 복잡한데요. 4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비급여 의료비엔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세대 실손과 달리 보험료 차등제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등제란 전년도에 내가 청구받은 보험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음 연도의 보험료가 결정되는 제도인데요. 만약 전년도 보험금을 0원 수령하셨다면 다음 연도 보험료가 5% 할인이 되고 100만원 미만을 받았다면 전년도와 동일한 보험료로 유지됩니다. 100만원 이상부터 150만원 미만은 100% 할증, 150만원 이상부터 300만원 미만은 200%, 300만원 이상을 타간 경우가 300% 할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는 1년에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의 합계를 토대로 내년 보험료를 정해주기 때문에 만일 저 기준치인 100만원 이상을 3년치 모아서 청구할 경우 다음 해에 보험료 인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3년, 24년 치료비 129만 원을 모두 24년에 청구받은 B씨는 25년에 보험료가 2배 이상 인상될 거라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진료비를 지출했는지가 아니라 수령받은 보험금을 토대로만 내년 보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4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최소한 모아서 보험금을 청구하되 청구받은 보험금이 100만 원을 넘지 않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차등제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만 해당되기 때문에 급여 의료비는 보험금과 상관없이 한꺼번에 청구하셔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다행인 점은 과도한 의료비가 지출될 걸로 예상되는 암,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등 산정특례제도 대상이 되는 질병이나 장기 요양 등급 1, 2등급의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아무리 많은 보험금을 청구했더라도 보험료 차등제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중대한 질환으로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하는 분은 아무 걱정 없이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러한 질병은 고지사항에 해당되는 질병들이기도 해서 굳이 모아서 청구할 필요도 더더욱 없을 거고요. 요약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당장 보험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가세가 기우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금은 3년 청구 시효를 적절히 사용해 모았다가 한꺼번에 청구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 단 평생보험 가입할 일이 없어서 또는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는 관계없이 바로바로 청구하셔도 됩니다. 만약 보험금을 모아서 청구하려고 할 경우에는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은 비급여 보험금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실손보험의 숨겨진 혜택 4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째, 자기부담금 상한제 덕분에 과도한 자기부담금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고요. 둘째, 단체 개인 실비 납입 중지 기능을 통해 중복 가입 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셋째, 해외여행 장기 체류자 납입 중지 기능으로 역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 청구권 3년 시효를 잘 활용해서 보험 가입 전 고지사항이 아님에도 괜히 알려져 가입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막으실 수 있겠네요. 실손보험 개혁안에 따라 보장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실손보험이 필수 보험인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보장이 압도적이지만 보험료 문제로 고민 중이신 1, 2세대 가입자분들이든 재가입 주기로 5세대로 강제 전환을 앞둔 2, 3, 4세대 가입자분들이든 현재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불필요하다 생각하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혜택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괜한 특약들로 과도한 보험료 낭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죠. 어떤 분야든 중요한 건 나한테 유리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지 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험 종착지 채널은 보험 관련한 도움되는 정보를 매일마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은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현재 내고 있는 보험 점검이 필요한 분들은 영상에 표기된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실손보험의 숨겨진 혜택에 대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